안녕하세요, 이수입니다. 오늘은 내 뜻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 인생을 정말 잘 가꾸고 싶다. 이런 거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걸 만드는데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인생을 결국 성공적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비결이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고 움직이는 그런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교재는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이미 결정짓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직장 상사에게나 아니면 후배 직원에게나 이제 직장을 예로 들 때 내가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확정 짓고 그 프레임을 갖다 씌우는 거죠, 내가. 그리고 그 사람이 알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너무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논리성이 없어요, 도대체.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답답해지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직장 상사를 좀 더 논리적인 직장 상사로 내가 후배 직원이지만 리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팀장님은 이게 그 논리와 근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이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서에도 논리나 어떤 근거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강조했는데 어떠신지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그게 이제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요.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 직장 상사는 자기가 논리와 근거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 굉장히 거기에 강한 사람, 그거에 아주 예민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자기가 이제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죠. 그러면 점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고,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무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거 볼까요? 너무 직장 상사가 우유부단해서 의사결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일이 진행이 되는데 의사결정 안 하는 직장 상사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하나 하면, 어쩌다가 이제 뭐 아주 간단한 거, 이런 걸 이제 컨펌을 받으러 갔을 때, 그럼 이렇게 하지 뭐 라고 했으면 그때를 기회로 딱 포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정말 의사결정을 빨리 해주시니까 저희 일하기가 참 편한 것 같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이렇게 그 의사결정을 빨리 해주는 직장 상사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내가 그 직장 상사한테 그런 걸 자꾸 어필하게 되면은 그 직장 상사는 점점 더 의사결정을 빨리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후배 직원한테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그 후배 직원이 자꾸 숫자를 틀리거나 오탈자를 내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일은 이렇게 스피디하게 빨리 하기는 하는데 꼼꼼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런 직장 후배한테는 이제 내가 직장 상사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프레임을 또 씌우는 거예요. 만약 김대리라고 하면, 김대리는 이제 보고서 읽으면, 이제 고쳐줄 거는 고쳐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참, 당신의 감점은 꼼꼼한 부분이야. 지금은 이거 틀린 거 좀 의외였어. 꼼꼼한 사람이 왜 그래? 꼼꼼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꼼꼼한 사람인데 이상하다, 오늘? 이렇게. 아니면 또, 그 후배 직원의 이제 강점을 갖다가 다 들리게끔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강점 선포. 뭔가 하면, 박대리는 일 빨리 하잖아. 스피드가 완전 너의 최고의 강점 아니야? 강점 선포 이미 했어요. 그렇게 되면 박대리는 이제 앞으로 일을 빨리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상사가 그렇게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다 들리게끔 팀원들이 다 듣게끔 선포해 놨기 때문에 점점 그런 거에 가까운 사람이 돼가는 거죠. 시키는 일을 칼같이 해내는 사람. 그리고 그런 거를 칼같이 해낸다고 내가 자꾸 얘기해 줌으로 해서 그 후배는 점점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거고, 만약에 거래처를 갔다고 치자고요. 거래처를 가서도 이제 내 후배 직원을, 내 부하 직원을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 사장인데 우리 팀 에이스입니다. 이렇게 탁 존중하고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는 거 없고 사실 김대리가 다 합니다. 김대리하고 의논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김대리는 그 직장 상사한테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이 친구는 스마트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믿을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그 거래처가 알게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김대리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난 우리 팀의 에이스구나. 효과 있습니다. 꼭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거꾸로 직장 이제 상사한테도 거래처 사장을 통해서 그 얘기가 들어가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우, 저희 팀장님은요, 정말 이렇게 의사결정 빨리 해주시고, 아니면 뭐 이런 거, 내가 원하는 어떤 프레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단호하게, 이제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얄짤 없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원칙을 잘 안 지키고, 막 우유부단하게 뭉개고, 뭐, 아는 사람이니까 뭐 해주고 이런 게 도대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직장, 그 거래처 사장을 통해서 그 얘기가 들어가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뭐, 워낙 원칙주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김대리가. 그래서, 팀장님한테만 오면 저희가 정말 긴장합니다. 이러고 거래처 사장이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보면 후배 직원들을 이렇게 굉장히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직장 상사들, 그야말로 어리석은 직장 상사들의 대표적인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한 거 없고, 그러니까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성공했더라도, 이제 팀원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다 한 겁니다. 라고 직장 상사한테 어필하는 만약에 리더라고 하면은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 뱉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 나하고 같이 일하는 어떤 팀원들, 후배 직원들 다 내 적으로 이렇게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그들을 내가 원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거. 결국에 그 사람들이 내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맞춰서 움직이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볼까요? 그 사람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사람을 다 명예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다 명예롭게 느끼게끔, 그리고 내가 내 후배한테 아니면 내 직장 상사한테 난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야 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나의 어떤 그런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에 맞춰서 그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명예롭게 해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초점을 맞추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뭔가 하면 부탁하라입니다. 부탁하라. 그 미국 정치인 벤저민 프랭클린이 그 자신을 공개적으로 이제 비난한 어떤 라이벌 의원을 어떻게 자기 편으로 만들었나 하면 그 의원의 이제 서재에 굉장히 진귀한 그 희귀본 책이 있었대요. 그거를 그렇게 좋은 걸 갖고 계시니까 저한테 며칠간 빌려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라이벌 그 의원의 어떤 허영심을 건드려 준 거예요. 나한테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부탁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걸 저 사람이 부탁할 만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허영심을 건드려 주면 바로 그 열렬한 지지자 중에 한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도 효과가 있어요, 이런 거. 만약에 이제 나는 영업팀인데 마케팅 팀에 어떤 이제 그렇게 깐죽대고 그렇게 나하고 이제 이게 척을 지려고 하는 그런 선배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회사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영업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매실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마케팅에서 막 그 싫어하는 선배가 굉장히 그걸 그렇게 하고 되겠어요? 막 이러면서 사사건건 걸고 넘어가고 반대를 한다. 이렇게 되면 분위기 항상 안 좋을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째려보고 막 적을 만들고 막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하면 점점 사이가 나빠지고 나한테 좋을 일도 없겠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맞게끔 그렇게 움직이는 방법은 뭔가 하면 그 선배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영업하면서 이런 거 이렇게 매출을 이쪽 업체에서 좀 이렇게 올리고 싶은데 아니면 뭐 A 매장, 뭐 강남 매장, 아니면 강북 매장 여기서 지금 매출이 좀 떨어져서 선배님 이걸 올리고 싶은데 경쟁사에서는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아서라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본인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는 거지 하면서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부탁을 해서 정말 선배님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는 충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데
나에 대해서 호의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나서 어떤 이제 그 다음 회의 시간에 내가 그 선배가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어떤 그런 세일즈 전략들을, 세일즈 포인트들을 막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다면 그 선배가 걸고 넘어갈까요? 맞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결국 그 사람이 이제 자기 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방법. 나는 지금 영업팀인데 마케팅팀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저 마케팅팀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할지언정 미리서부터 어떤 사전 포석을 깔아놓는 거죠. 마케팅 팀장한테 가서 막 열심히 물어보고, 저는 영업이지만 마케팅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거 좀 가르쳐주세요 선배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결국에 자신이 호의를 베푼 사람이 자기한테 호의를 베푼 사람보다 훨씬 더 자기 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 기회를 주는 거죠. 선배한테.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방법.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보시고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갖다가 좋은 일을 이제 그 사람이 분명히 듣고서 좋아할 만한 일인데도 내가 마치 부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는 저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끔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왜 중간중간에 회의 이제 그 TF팀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영업팀, 뭐 마케팅팀, 관리팀 다 나눠져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에 그 부산 지점에 어떤 매장을 오픈을 한다. 그럼 거기에 여기 마케팅에서도 오고 영업에서도 오고 관리에서도 오고 이렇게 팀이 꾸려져가지고 따로 임시팀이 꾸려져가지고 그 매장을 오픈하는 거를 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TF장이 된다면, 내가 만약에 된다면 그 TF장은 그 일방적으로 그냥 인사팀이랑 얘기를 해서 그대로 TF팀 그 팀원들을 그냥 발령을 낼 게 아니라 한 사람씩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와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를 하는데 당신 김대리가 와서 아니면 박 과장이 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팀원으로 해준다면 나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냥 발령 나서 가는 것보다 나는 지금 김 부장이 특별히 나한테 부탁했어. 내가 꼭 와야 되는데 나는 거기에 가서 내가 이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김 부장이 생각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와서 일을 하는 것과 아니면 발령 났으니까 가서 일하자 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리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음을 먹고 저 사람들을 일하게 할지,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난 부탁을 받고 왔다. 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일하는 거하고, 자, 뭐 월급쟁이가 뭐 가라면 가서 일해야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와서 일하는 거하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만약에 그 TF팀을 맡게 된다면 그 팀원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맞춰서 딱 땡겨올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띄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그 전략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볼까요?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내서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훨씬 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이 나의 뜻대로 움직이기에 수월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싫어할까요?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비판이나 비난. 좋아할 사람 없겠죠.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그 비판을 당하면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아무리 선배라 그래도 넌 이런 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딱 자기 방어적인 이렇게 상태가 된 거죠. 그게 아니라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방어적인 태세를 딱 취하고 나면 내 뜻대로 그 사람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해하려고, 수용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거는 정말 되도록이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논쟁하려는 것. 회사에서는 논쟁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비겁하게 피하는 게 아니고요. 논쟁을 해봐야 아무 득이 없는 데서는 논쟁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겁니다. 어떤 건가, 그 예를 한번 들면요. 지금 오늘 교재로 쓴 책이 어떤 게 나와 있냐면,
포드 자동차의 최고의 판매원이었던 사람이 오헤어 씨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뭐 자동차를 팔잖아요. 근데 뭐 이제 트럭을 구매하려고 온 손님이 다른 어떤 회사의 트럭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좋다고. 그러면 이제 이 오해여 씨는 아우 맞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논쟁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맞다는데. 그러고 나서 논쟁의 여지가 없어지면 할 말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포드 트럭만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을 오해여 씨는 계속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쟁이라는 건 필요 없다는 거고 웬만하면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만한 논쟁 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정치 문제, 종교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무는 게 좋고요. 젠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자라고 했을 때 여자들이 어떤 그런 회사에서 보이지 않는 부당한 어떤 그런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공론화시켜서 꺼내놓고 얘기를 하고 그 회사의 사규나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그런 어떤 개인끼리 만약에 박 과장이랑 뭐 김 과장이랑 개인끼리 어떤 그런 거에서 맞네 안 맞네 그런 논쟁으로 기운 빼는 거는 절대 필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시키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 공론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실력을 보여주고 실력 키우기위해서 더 애쓰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런 막 감정적인 어떤 논쟁 이런 부분은 참 의미 없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상대방의 욕과 이익을 무시하는 거래요.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진급철인데 자기 진급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죠. 김 부장은. 지금 어떻게 하면 진급을 할까? 그런데 사실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 김 과장도 지금 진급을 해야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막 자기 거에 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대해서. 그래서 뭐 요새 진급 관련돼서 뭐좀 들은 얘기 좀 있어, 김 과장? 김 과장도 진급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뭐 이렇게 그런 프로젝트 어떤 성과물에 대해서 자기 이름만 올리고 자기만 어필하고 지금 같이 진급해야 되는 그 과장 얘기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고 이런 김 과장이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배려가 없는 어떤 선배에 대해서는 적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그런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거를 무시하고 무관심한 사람은 자기 뜻에 맞춰서 사람들을 움직이기가 어렵게 되는 거겠죠. 자, 오늘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뜻대로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이셔서 직장 생활에도 성공하시고 행복한 인간관계 맺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